안녕하세요. 전문법인 가불점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동성간 성추행,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이제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를 생활관 등지에서 장난처럼 이렇게 추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해 병사, 후임자인 피해 병사가 피해 고소를 하면서 신고가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동성간 성추행 사건입니다. 최근에 저희 법인에도 이런 동성간 성추행 관련해서 사건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동성간 성추행인 경우에도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 추행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2022년 7월 1일부로 개정군사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개정군사법원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따라서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 관할이 없기 때문에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사건 신고가 이제 되면은 바로 이제 군부대에서는 민간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았던 최근에 이제 사건도 군사경찰에서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민간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민간검찰로 송치돼서 민간검찰에서 최종적으로는 재판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 쪽에 사건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별 추행의 정도는 다 경미한데 횟수가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사안이 경미하고 이미 기소 전에 이제 경찰 단계에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랑 합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지 못하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건이 경미하고 합의가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기소유예 선처를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정황들을 잘 이제 정리해서 검찰의 의견서의 형식으로 제출이 되어야지 기소유예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온 의뢰인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재판 받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좀 대응을 했으면 기소유예 선처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재판 단계에 와서 이제 선임이 돼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그다음에 추행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잘 정리해서 재판부에 말씀을 드렸고요. 통상 군인 등 강제 추행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이 잘 알지, 물론 성범죄 관련해서 교육을 받긴 하지만 그 처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본인이 이제 겪어봐야지 처벌의 정도를 체감하게 되니까 대부분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장난처럼. 근데 실제로는 군인 등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벌금형이었고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합의가 됐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선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는 확률이 가장 높고 원래 선고유예는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인한테도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 정상들을 변론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선고유예를 받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셔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선고유예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집행유예랑 선고유예의 차이점은 다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집행유예는 형이 일단 선고가 되고 그 형이 선고됐지만 집행, 흔히 말하는 교도소에 가는 거는 유예를 해주겠다. 유예 기간 동안 잘 지내면 형을 직접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고, 선고유예는 형 선고 자체를 미뤄주겠다.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없는 걸로 해주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선고유예가 훨씬 유리하고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신상 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생기는데,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가서 신상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그 유예 기간까지는 등록 의무 대상이 되는데,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형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신상 정보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이게 불이익의 차이에 있어서 되게 많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뢰인 같은 경우는 선고유예를 받아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성간 성추행 같은 경우에 병사들은 정말 장난처럼 내지는 병영 앞에서에 따라서 본인도 과거에 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군대이기 때문에 참고 넘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참고 넘겨야 할 일이 아니고 반드시 이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별히 병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례 중에서 군인 등 강제 추행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받은 사례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